한국어의 의문에는 자음, 모음, 반모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음이란 조음 과정, 즉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공기의 흐름이 다양한 방식으로 방해를 받는 소리입니다. 방해를 받으면서 나기 때문에 홀로 발음될 수 없고 따라서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음은 마나 무처럼 다른 모음과 만나야만 발음할 수 있죠. 한국어의 자음은 총 19개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읕,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자, 반면에 모음은 조음 과정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예요. 따라서 홀로 발음될 수도 음절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나 그냥 발음할 수 있죠. 자,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모음은 엄밀히 말하면 단모음이에요. 한국어의 단모음은 총 10개입니다. 아, 에, 어, 에, 오, 웨, 우, 위, 으, 이. 그리고 반모음은 처음 들어보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반모음, 모음의 성질을 절반 정도 지닌 소리로 홀로 발음될 수 없고 반드시 단모음과 결합해야만 발음할 수 있습니다. 반모음 이와 반모음 오우가 있어요. 반모음과 단모음을 결합시켜 나는 소리를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중모음 들어보셨죠? 한국어의 이중모음 총 11개예요. 야, 예, 여, 예, 요, 유, 와, 왜, 워, 왜, 의. 본격적으로 의문 체계를 알아볼게요. 자음의 경우 조음 위치, 즉 어디에서 소리 나는가, 그리고 조음 방법에 따라 구분해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니까 빈칸을 한번 같이 채워봅시다. 조음 방법은 크게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구분하죠. 울림 소리는 자음 19개 중에 딱 4개밖에 없어요. 니은, 미음, 리을, 이응. 이 중에서 비음과 유음을 구분하는데 유음이 딱 1개, 리을. 울림 소리들을 조음 위치에 따라서 제자리에 넣어 볼게요. 양수는 미음, 치조음, 니은, 연구개음, 이응. 자, 유음인 리을은 치조음입니다. 이 중에서 연구개음 이응, 얘는 첫 소리에서는 소리값이 없어요. 끝소리에서만 발음이 됩니다. 울림소리 4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15개는 모두 안울림소리, 즉 장애음입니다. 장애를 받으면서 난다는 뜻이에요. 장애음은 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렇게 구분이 되죠. 파열음에는 기역, 디귿, 비읍 계열 자음이 있고요. 파찰음에는 지읒 계열 자음이 있고 마찰음에는 시읒 계열 자음과 히읗이 있어요. 이 친구들도 조음 위치에 맞춰서 제자리에 써볼게요. 양수는 비읍, 치조음, 디귿, 연국의 음, 기역, 그리고 지읒이 경국의 음이고요. 시옷이 치조음이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비읍 계열, 디귿 계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예삿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짝을 표현한 거예요. 자, 파열음의 예삿소리로 비읍, 디귿, 기역이 있는데요. 비읍의 된소리가 쌍비읍, 거센소리가 피읍이죠. 같은 맥락으로 나머지를 채워보겠습니다. 시옷의 거센소리는 없어요. 히읗 같은 경우는 따로 예삿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짝이 없는데 히읗 자체는 거센소리에 가까워요. 자, 이렇게 자음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외워두시면 음운 변동을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쯤 외워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단모음 체계를 볼까요? 단모음의 경우 혀의 높낮이, 위치, 그리고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자, 혀의 전후 위치를 보고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눕니다. 전설모음 중에서도 혀의 위치가 가장 앞쪽에 놓이는 것이 바로 이 모음이에요. 이 모음은 이 혀의 위치가 가장 앞쪽에 놓인다는 강력한 특성 때문에 앞으로 음운 변동에서 계속 등장할 거예요. 전설모음 이를 중심으로 나머지 칸을 채워볼게요. 전설 고모음 이, 중모음 에, 저모음 아, 에. 그리고 원순모음 위와 외가 있어요. 입이 크게 벌어질수록 저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은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에 외우기 쉽습니다. 자, 이의 짝이 으라면 나머지는 전설모음에서 이를 뺀 모음들이에요. 아, 우, 오. 단모음 체계가 완성됐어요. 꼭 외우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단모음 이 10개의 단모음은 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중모음 체계를 볼까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중모음이란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한 모음이에요. 아까 반모음 종류에 반모음 이와 반모음 오우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중모음도 반모음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반모음 이 계열 이중모음과 반모음 오우 계열 이중모음으로 구분됩니다.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 순서에 따라서요. 반모음이 앞에 오고 단모음이 뒤에 오면 상향 이중모음, 단모음이 앞에 오고 반모음이 뒤에 오면 하향 이중모음이에요. 상향 이중모음으로는 자, 이 계열 야, 예,
여, 예, 요, 유가 있고요. 자, 5계열로 와, 왜, 워, 왜가 있어요. 단순하게 설명하면, 자, 이로 시작해서 아로 끝나면 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로 시작해서 아로 끝나면 야. 이로 시작해서 에로 끝나면 예. 이렇게 상향 이중 모음이 총 10개. 그러고 나면 이중 모음이 딱 하나밖에 안 남아요. 자, 현대 한국어의 하향 이중 모음은 2계열의 의 하나뿐입니다. 보시다시피 하향 이중 모음은 이렇게 다소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발음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우리 지역 방언에서는, 우리 광주 지역 방언에서는 의를 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의사 아니라 의사 이렇게 발음하는 식이죠. 자, 음운 변동을 공부할 때는 반모음 2계열의 이중모음이 계속 등장할 거예요. 야예, 여예, 요유 얘네들. 그리고 반모음도 음운 변동에서 자꾸 언급되는 개념이에요. 좀